자, 교재에 거기에 93쪽에 용도지구 종류 중에서 세 번째 거 방화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화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방화지구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보느냐? 중심상업 지역. 자, 여기에 이렇게 중심상업 지역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건물 사이사이 간격이 좀 떨어져 있고, 여기에는 건물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같은 중심상업 지역이라도 자, 이 건물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화재가 나더라도 떨어져 있으니까 옆 건물에 붙지 않겠죠. 여기에는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자, 왜냐? 중심상업지역은 앞에 건폐율을 얼마 준다 했어요? 90% 줘버립니다. 90% 주다 보니까 거의 대지의 건물이 다 앉아버려요. 그럼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1m도 안 돼요. 네. 그럼 이 건물에 불이 났다. 옆에 다 붙어버리죠? 다 붙어버립니다. 그럼 큰 불이 돼요. 그럼 이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같은 중심상업지역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자, 방화 지구를 지정합니다. 자, 건폐율을 줄이면 안 되느냐? 건물 사이사이 간격을 넓히기 위해서. 건폐율은 될 수 있으면 손 내면 안 된다 그랬죠. 건폐율 용적률은 건폐율 줄이면 중심상업지역으로서 의미가 없어져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을 그대로 두고 자, 방화지구를 지정하면은 이 방화지구가 여기에 짓는 건물들은 자, 건물의 불이 잘 타는 구조로 지을까요? 잘 타지 않는 구조로 지을까요? 자,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 건물이 불에 잘 타지 않는 구조를 뭐라 부릅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왜?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은 알겠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느냐 전문 용어로 내화 구조로 합니다.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것이 말 단어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화 구조로 지어버리면은 이 건물에 불이 나더라도 옆 건물로 옮겨 붙지 않겠죠. 자, 그리고 건축물 용도 중에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용도를 줄여야 되겠죠. 강화시켜 버립니다. 줄여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중심상업지역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건물이 지금 12층짜리죠. 자, 12층에는 이제 창을 이렇게 보면 자, 내다 보니까 건물이 뷰가 좋죠. 12층 저게다가 숯불갈비집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 잘 생각해 보세요. 1층에 숯불갈비집을 하면은 그 냄새가 전층에 다 올라오죠. 그러면 12층에 했다. 그러면은 전층이 냄새 납니까? 안 나죠. 그러면 1층보다는 숯불갈비집이 12층이 더 좋아요. 자, 갈비 먹으면서 소주 한잔 하면서 딱 보면 경치 좋죠. 밑에서 하면 경치 봅니까? 장사 더 잘 되겠죠. 그런데 왜 12층은 안 된대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설은 이런 중심상업지역에서 자, 높은 건물들이 대부분이죠. 중심상업지역에 그런 건물에 못 들어오게끔 용도를 어떻게 해놨다? 강화시켜놨어요. 예. 그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으면 장사 정말 잘 될 겁니다. 안 그래요? 야, 12층에 그 스카이라운지에서 숯불 구워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잘 벌면 역발상이라는 말 듣죠. 남들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돈 못 벌어요. 중개업도 마찬가지야. 남들처럼 똑같이 중개업하면 돈 못 벌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법이 허용한다 안 한다? 이게 탁 적용되면 못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곳에 상업지역상 이런 높은 건물이 들어가고 건물이 붙어 있는 이런 데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걸 지정해서 건물 구조는 내화 구조로 짓고 여기에는 화재가 발생할 높은 시설들은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역할이 뭡니까? 방화지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방제지구라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자, 풍수해, 산사태, 집안 붕괴 등 그 밖에 재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방제지구예요. 그래서 방제지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해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다가 되고, 자 여기에서 바다가 자주 범람을 해서 바닷물이 이렇게 육지로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이런 곳에 건물을 이렇게 지났다면은 다 수물되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자 건물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런 재해 예방을 위해서 자 풍수해 같은 게 나타나니까 여기다가 이걸 지정하면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용도를 어떻게 해버린다? 강화시켜 버려요. 용도를 될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없도록 제한시키고, 여기 건물 지을 때는 특별하게 자 건물을 자 1층은 빼대만 있어요. 2층부터 자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럼 바닷물 차도 이렇게 되겠죠. 이런 구조로 짓도록 유도를 합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 방제지구예요. 또 방제지구 같은 경우에 도심 속에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심 안에. 예. 그래서 옛날에 삼풍백화점 들어봤습니까? 자,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에 이런 건물이 있다면 여기도 이걸 지정해 버립니다. 지정해서 이런 건물들이 문제가 있죠. 시설 개선을 시켜서 재예방을 시키는 것이 방제지구 역할입니다. 그럼 삼풍백화점은 사실 사람이 만든 인재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처음에 지을 때는 제대로 지었어요. 제대로 지었는데 이 삼풍백화점의 가장 큰 문제가 백화점이니까 한 층의 바닥판 면적이 넓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기둥이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갑니다. 바닥판을 떠받쳐야 되니까. 자, 그리고 중간에도 기둥이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위에 층 바닥판이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삼풍백화점의 건물주가 백화점주죠. 자, 이게 이제 코너, 상품 파는 코너를 많이 넣기 위해서 자 2층부터 5층 사이에 각 층에 있는 층에 중간에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 있죠. 이걸 없앱니다. 그걸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상품 넣을 수 있는 코너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판매금의 20% 정도를 건물 백화점주가 먹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굉장히 올라오겠죠. 자, 이거 하나씩 없앱니다. 자, 2층부터 5층까지 없애버리니까 건물 무게도 있고 여기에 각종 물건이 올라가져 있고 사람도 들어가니까 무게가 있죠. 그 무게들을 못 견뎌서 위층부터 바닥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툭툭툭툭 일시에 투룩 해서 압사당했죠. 예, 수백 명이 압사당하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 역시 이것들 지정해서 재예방을 시킨다. 이럴 때 쓰는 것이 방제지구입니다. 방제지구. 자, 그리고 그 밑에 뭐 종류와 밑에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고, 그다음 보호지구라 되어 있죠.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을 보호 보존할 때 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봅시다. 보호지구 말 그대로 보호해야 된다. 뭐 문화재, 그다음에 중요 시설물, 그다음에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자,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자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를 자 이거는 대폭 강화시켜 버립니다. 용도 확 줄여버려요. 자, 어느 정도로 줄여지냐? 용도 지역상 100개 정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99개 내지 98개는 설치 못합니다. 한두 개밖에 설치 못해요. 그럼 설치한다, 건물 설치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자, 그래서 상당히 심하게 건물을 못 짓도록 규제를 해버립니다. 이게 보호주가 들어오면. 자, 그래서 보호주를 볼 수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늘 보고 있어요. 서울에 가면은 자, 여기 삼각산이 있죠. 예, 삼각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고, 자, 청와대 밑에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경복궁이 있습니다. 자, 경복궁 주변 지역은 자, 서울의 도심이죠. 주상업지예요. 예. 자, 이 경복궁이라는 문화재를 보호 보존하기 위해서 경복궁 주변에 용도지역상 주거상업지이니까 여기에 걸맞는 건물이 들어와 버리면은 문화재 보호하는데 상당히 문제 생기죠. 그래서 이 주위에 보호구역에서 건물이 못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아예 여기는 건물 못 들어와요. 실제로 가보면은 이쪽으로는 도로대가 있고 여기에 도로 큰 주차장, 여기에 광장이 돼가 있죠. 아예 공지로 에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건물이 돌릴 수 없도록 해놨고 경복궁이나 이 문화재를 보호 보존할 때 쓰는 것이 보호지구인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200평. 자, 상업지역. 자, 200평짜리 상업지역에 평당 2천만 원. 뭐 상업지역으로도 엄청 싼 땅이에요. 예. 2천만 원이면 꼭 얼마입니까? 자, 10평이라도 2억이죠. 그러니까 200평이니까 40억이에요. 40억. 자, 40억짜리인데 어느 날 보호지구 딱 정됐습니다. 건물이 설치할 것이 있다 없다? 땅값은 얼마? 0원. 건물 못 지면 0원입니다. 자, 갑자기 40억짜리 땅이 0원이 돼버렸죠. 기분 나쁘다. 자, 그래서 자, 옛날에 군사정부 시절 때는 자, 갑이 자, 이렇게 한순간에 내 재산 날아갔죠. 정부에 전화를 가 따집니다. 누구 보상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아, 그래요. 우리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어디서? 남산 분실로 좀 오시면 됩니다. 남산 분실이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람 패는 곳이에요. 공식적으로 사람 패는 곳. 자, 남산 분실로 가죠. 그러니까 문이 척 열리더만은 어서 오십시오. 만나서 우리 이야기를 합시다.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젊은 놈이 오더만은 기사대기를 아주 심하게 한 10대 때리더라. 정신이 없죠. 그러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냐? 네가 나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뭔데 입을 대고 있어? 죽고 싶어? 머리 빨리 돌아간 사람 뭐랍니까? 그 자리에 바로 팍 꿇어앉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정신교육 1년 딱 받고 옵니다. 반쯤 이래 돼붙죠. 미쳐. 아, 왜 때로는 따지면 예, 불기의 객이 되죠. 영원히 못 옵니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게 언제다? 옛날 군사정부 시대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오고 나라가 이제 조금 밝아지니까 요즘은 이런 거 지정할 때는 국가가 다 뭐 해준다? 예, 보상 다 해줍니다. 왜? 사실상 씁니까 못 씁니까? 못 쓰죠. 예, 그래서 보상을 다 해줘요. 자, 그리고 이 뒤에 삼각산이 있는데, 자, 여기에 경복궁을 옛날에 이는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경복궁을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자, 그래서 정도전이 들어봤습니까? 정도전은 여기에 넣자. 자, 그 여기에 넣으면은 단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 경복궁이 들어오면은 자, 여기에는 장남이 왕위 계승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왕조는 한 500년 이을 수 있는데 못하고, 자, 그래서 여기에는 도읍을 정하지 말자고 또 이야기한 사람이 무학대사를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무학대사는 결국은 어디로 자 조선의 도읍을 정하자 했느냐 하면은 속리산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속리산을 뒤에 배경으로 하고 거기에 도읍을 정하자. 자, 그런데 결국은 조선은 불교 국가입니까? 유교 국가입니까? 유교 국가다 보니까 정도전이 있김에 의해서 여기에 공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 들어오고 난 뒤에 조선 역사를 보면은 장자 개통이 됩니까? 그렇죠. 자, 이성계 다음에 정종이 들어오죠. 정종은 이성계의 장남입니까?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럼 세 번째 태종이 들어오죠. 태종은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훈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방훈이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어쨌든 아들을 장남으로 왕을 안출했습니다. 거기 이제 이성계 첫째 아들이 그 무슨 대군입니까? 예, 왕 됐습니까? 미쳐 돌아가죠. 예, 그래가지고 셋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도 끝까지 장남을 안 주죠. 문종입니다. 바로 죽어버리잖아.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린 단종을 올리죠. 바로 세조가 와가지고 쳐버려요. 이 조선의 역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가 이것 때문에 안 좋다. 근데 왜 이 얘기 또 들어갔어 이게 이 밑에. 그래서 풍수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래요. 이 산 밑에 있는 여기에는 들어가면은 집 밖에 보면 돼. 전부 다 역대 대통령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서 나는 청와대 안 한다. 무슨 시대? 가문시대 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하루 들어가 자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야, 그냥 여기 있자. 여기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가 말들이 많습니다. 예, 그 우스갯소리고. 제가 보니까 이 자리는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의 관절을 좀 다른 데 옮겼으면 좋겠어요. 찝찝한 것보다는 낫죠. 그리고 이 자리는 일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여기에 그 해놨기 때문에 이런 기념관 정도로 쓰고 다른 자리로 옮겨야 돼요. 워낙에 이기 세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보호주가 정되면은 문화재, 중요시설물 이런 거 보호해야 되죠. 용도가 어떻습니까? 대폭 강화됩니다. 자, 그렇게 보완을 시켜줍니다. 자, 그 밑에 칠학지구 찾았습니까? 녹지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칠학을 정비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용도가 거꾸로 완화됩니다. 자, 그래서 칠학지구다라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칠학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칠학. 네? 자, 칠학이다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칠학보다 조금 큰 것이 불학, 불학보다 조금 큰 것이 마을. 자, 건물이 두세 채 정도 있는 걸 뭐라 부른다? 칠학. 자, 불학은 10호에서 한 20호 정도 되면은 불학이라 하고, 자, 30호 이상이 되면은 마을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칠학지구다. 칠학을 뭐 어떻게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산림이. 자, 여기에 나홀로 건물이 흩어져 있죠. 이런 것을 뭐라 부른다? 칠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자, 이런 곳은 전부 다 어떤 지역이다? 취락지구 아니고 산림지역이에요. 산림지역.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림지역. 대부분 녹지가 산림지역이 지정되죠. 이런 관리 농림 자랑형 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환경공구역 같은 데는 대부분 산림지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산림지역에 이렇게 취락이 흩어져 있으면은 산림보전이나 자 이런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도움이 안 됩니다. 산림훼손의 주된 원인이에요,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이 산에 살면서 자 계곡물을 끌어다가 식수로 쓰죠. 그 다음에 산에 나무 베어서 하목으로 쓰고 그 자리에 또 밭을 가꾸고 하기 때문에 산림훼손의 주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여기에 마을을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조성을 해서 흩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마을로 이주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다 철거시켜서 산림훼손을 막고 산림을 더욱더 잘 가꾸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된 용도지구가 취락지구인데, 그럼 이 취락지구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녹지관리 농림자랑형 보존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이니까 마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용도가 있어요. 자, 이 사람들 집을 하나씩 줘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연립이나 이런 다세대 주택 같은 것을 이 산 속에 넣어줘야 돼요. 여기 이런 용도에서는 이게 허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상가 들어가야 되죠. 일반 음식점 어떻습니까? 있어야 되죠. 등등 이런 마을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용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녹지관리 농림자랑형 보존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구역 같은 곳에서는 이런 용도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 조성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자, 그래서 이 마을 조성하는 이 부지에다가 뭘 지정한다? 취락지구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런 건물이 용도지역상 허용되지 않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용도를 어떻게 해준다? 완화시켜줘요. 그러면 이 완화되면 이 마을을 조성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전부 다 이주시켜서 산림훼손을 막는 제도가 취락지구다.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산림 상태가 어때요? 엄청 좋습니다. 전 세계에서 산림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빠르게 그리고 아주 산림 상태가 좋은 상태로 복원한 나라로서 최고의 나라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 산림 복원 작업에 가장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만났죠. 김정은이가 첫말에 뭐 해달랍니까? 산림 복원 해달라는 거야. 왜? 북한에는 산림은 민둥산입니다. 전부 다 묵고 살기 힘드니까 산에 나무벌채에서 하목으로 썼단 말이에요. 산이 허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비행기 타고 브라디보스톡이나 중국 북쪽으로 비행기 타고 가보면 딱 내리면 한국은 파랗는데 휴전선 건설부터 갑자기 누렇습니다. 북한 전역이다 그래요. 그거부터 제일 먼저 해달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면 옛날부터 산림 상태가 좋았습니까? 아니죠.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자,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뀌죠. 조선 이시조선의 개국에 반대했던 고려 귀족들이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갑니다. 다 숨어 들어가요. 대표적으로 숨어 들어갔던 산이 남쪽에는 지리산입니다. 제조상이 그때 지리산으로 왔어요. 자, 북쪽으로 묘양산이나 이런데 설악산 다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당파산 굉장히 심했죠. 당파에 밀리면은 삼족을 멸하기 때문에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부 다 산으로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일본 식민지 시절에는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산으로 도망갑니다. 6.25 터지고 자익계열이
또 산으로 들어가죠. 거기 지리산인데 빨치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1960년대 후반에 와서 자, 대한민국을 재건하려고 보니까 산림이 제대로 된 게 있다 없다. 수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이 칠학주구를 조성해 놔놓고 산림 훼손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이 뭐 말도 많고 욕도 많이 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욕을 많이 하죠. 근데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경제 개발도 하면서 산림 복원을 합니다. 그래서 산림 복원을 20년 만에 지금의 산림 상태로 만든 거예요. 참 다 이주다식입니다. 칠학주정이라. 그래서 이 이주시킬 때 뭐 주느냐? 이주권 줍니다. 주면은 여기 말에 들어오면 집을 한 칸 줘요. 그렇게 강제적으로 참 다 이주시켜서 오늘날 산림을 이만한 상태로 만든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산에 가시면 이런 마을 봅니까? 거의 보기 힘들죠. 자, 그래서 칠학축으로 조성한 마을을 한 번씩 봅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부산에 가야 돼요. 부산의 금정산이라는 것이 산속에 마을이 있습니다. 칠학축으로 조성해서 조성해놓은 마을이 있어요. 자, 산 속에 깊게 들어가야 이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칠학지구, 여기 있는 칠학지구 조성해서 만든 마을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산림 상태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금정산에 가보시면은 그 산 속에 들어가면은 자, 연립주택, 다세주택, 그 다음에 상가, 음식점 다 있습니다. 그게 다 있고 아래 학교도 있어요. 애들 학교. 자, 왜 그러냐? 그 금정산이 지금 국립공원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 산 커요. 옛날에 금정산이 뭐 하는 곳이냐? 조선시대 때 자, 최전방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적이 누구예요? 그렇죠. 최전방이에요. 그래서 산성을 사놨죠. 그 산성 안에 군속들 가족들이 흩어져 산에 전체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 칠학주 조성해서 그 흩어져 있던 건물 다 정비하고 그 산 속에 마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속에. 자,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것이 칠학지구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발지능지구라고 되어 있죠.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 휴양기능 등을 자,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개발 지능지구, 개발지능지구는 말 그대로 개발을 지능, 발전, 자,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에 관한 지구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용도가 어찌 된다? 완화돼 버려 이게.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봅시다. 자, 어느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생산 관리지역. 자, 이렇게 산도 있고 산에 마을도 이렇게 형성돼 있고 자, 이렇게 자, 도로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는 내도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에 이 마을에 농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마을에 이 농지가 지력이 많이 떨어지고 농지로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 되면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자, 그만큼 자, 소득을 올릴 만한 게 별로 없죠. 자, 그랬을 때 이런 농지가 지력도 떨어지고 자, 가치도 떨어졌을 때 여기에다가 자, 이런 조만한 공단을 조성해서 자, 여기 공단이 들어오고 공장이 들어오죠. 일자 생겼죠. 그 인근 지역에 이런 곳에 자, 아파트 같은 것도 넣어서 이와 같이 근무자들이 여기에 주거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단이 들어오니까 이게 주변 지역에 상가도 조성해 줘야 되죠. 예. 자, 이런 식으로 시골을 자, 농사 생산이 잘 안 될 때는 이런 공단 유치해서 이 지역을 이렇게 바꿔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도 필요하죠. 그럴 때 이거 쓴다. 자, 용도는 뭡니까? 생산관리.
얘는 공장 못 들어오죠. 주택, 아파트 특히 못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곳에 공장이 들어갈 자리와 이런 아파트가 들어갈 자리에 뭘 지정한다?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합니다. 지정하게 되면은 용도상 허용되지 않죠. 아파트가 설치될 수 있고 조만한 공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용도를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쓰는 건데, 자, 우리 울산시 주변에는 자, 이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자, 성장을 많이 한 도시가 있습니다. 양산시예요. 양산은 원래 1980년대까지 양산군이었죠. 군이었는데 시로 승격됐습니다. 왜? 인구가 늘으니까. 인구가 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사실 양산은 부산의 위성도시로서 양산은 소위 말하는 농업 중심으로 돼 있어요. 양산군내가 농토가 이렇게 넓게 돼 있는데 내 양산군 측이 내 군수가 부산시청에 와가지고 양산을 부산에 편입해 주십시오. 편입해 결국 안 됐지만은 양산이 이제 자구책을 도입한 것이 큰 공단을 땡겨올 수는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큰 공단 누구한테 다 받겠어요? 여기 다 받겠잖아. 여기 큰 공단이 여기 다 들어와서 국가에서 여기에는 정책적으로 도시를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단 배치를 해줬습니다. 양산은 배치가 안 되죠. 양산시의 양산군에서 자치적으로 이런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자, 설문은 농토 있죠. 여기에 조그마한 공단들이 유치됩니다. 그래서 양산에 가면은 조그마한 공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인구 유입이 돼서 오늘날 양산시가 된 거예요. 이걸 많이 써서 된 거예요. 그리고 개발지능지를 또 볼 수 있는 곳에 가면은 대표적으로 보는데, 자, 어디를 가면 되느냐 하면은 저 설악산 아시죠? 자, 설악산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여기는. 자, 그런데 여기 가면은 호텔이 있어요, 없어요? 왜 호텔 들어갑니까? 이거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치할 건물이 없다 그랬죠. 거기 뚝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는 명산이고 관광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숙박시설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다 호텔이 들어갈 부지에다가 뭘 지정해 줬다?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면은 이와 같은 그 호텔 같은 이런 관광시설도 용도가 어떻습니까? 완화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그 설악산 같은 데 호텔들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것이 뭐다? 개발진흥.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개발진흥에 지정됐어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예, 인생이 바뀌죠 이제. 그냥 바뀝니다. 예. 옆에 이제 같이 대절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내 이제 니하고 같이 못 어울리겠다. 왜? 쪽팔려서. 나는 벤츠 타고 다니는데 니는 다 들인 똥차 타고 그래서 니 내하고 만날라 했더라. 이렇게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갑자기 땅값이 어떻습니까?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양산에 옛날에 개발진흥지 지정 많이 해서 양산에 땅 부자들이 갑자기 땅 부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개발진흥지구다. 그 다음에 봅시다. 특정 용도 제한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주거미, 교육, 환경, 자, 그 다음에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나 자,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 시설 등 특정 시설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 특정 시설,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고 되어 있죠. 특정한 용도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은데 가봅시다. 상업지역 우리나라에는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락시설이 뭐예요? 술집, 유흥주점,
숙박시설은 모텔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이제 상업지역에 이렇게 도로도 돼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업지역에 가만히 가서 건물 배치를 보면은 큰 도로가 옆에는 건물들이 백화점이나 뭐 병원 빌딩이나 업무 빌딩들이 딱 앞에 있습니다. 자, 그 한 블록 뒤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일반 음식점이 있죠. 예, 뭐 삼겹살집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 한 블록 뒤에 딱 어디에 보면은 유흥주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유흥주점 옆에는 모텔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상업지역이 대부분 전국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자, 여기에는 이제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에 여기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상업지역의 아파트 단지 주위에 여기에 자 안쪽이니까 여기에다가 일학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온다면 되겠습니까? 주거 환경에 문제 생기죠. 또 여기에 상업지역에 자 애들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도 마찬가지 애들 학교 주변에도 너거도 한 잔 먹고 자고 가라 시설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문제 생겼죠.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뭘 지정한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지정되면은 위락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잘 들으세요. 나중에 다 써먹습니다 이거. 자,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업을 하다 보면 나는 아파트로 주로 할래. 아시겠습니까? 자, 나는 상가 위주로 한다. 특히 상가 위주로 나는 중개를 한다면은 울산시내에서 상가 위주로 중개를 하려면 어디에 사무실 둬야 됩니까? 삼산동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아파트나 학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죠. 또 주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한테 의뢰 들어온 사람이 자기는 자 유흥주점을 하고 싶대. 그러면 여기다 구해주면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딱 눈치로 바로 앞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 지역에 가서 학교나 애들 학교라든지 또 주택이 있으면은 이 자리는 틀림없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걸 알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구해야 되죠. 자, 그래서 난주 중개업을 하면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자리는 같은 상업지역이라도 땅값이 떨어집니다. 여기는 한정된 시설만 들어가야 되죠. 상업지역에 정말로 비싸고 제값 받으려면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못 들어가면 상업지역에서는 땅값 제대로 자 조금 낮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는 같은 상업지역에도 땅값이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이런 시설은 못 들어간다 이것 때문에. 자, 그럴 때 쓰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복합용도지구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제일 중요한 말은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면 용도가 어떻습니까? 완화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복합 용도 지구는 자 용도가 하나다 복합이다. 복합인 용도를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용도를 완화시켜 주자. 그래서 자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 일반 주거지역에 아파트 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오겠죠. 예. 자,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사람들에게 자 예를 들어서 상업활동, 물건을 사고 팔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위에는 상업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멀리
떨어진 이 상업 지역으로 이용하든지 이쪽으로 멀리 떨어진 상업 지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불편하죠. 자, 그럴 때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은 자, 이런 곳에 자, 또 이런 곳에 자, 여기에 이런 곳에 이걸 지정하면은 자, 복합 상가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넣을 수 있도록 자, 용도 완화해 주는 것이 뭐다? 복합 용도. 자, 호계에 송정주구에 아파트 쭉 지나죠. 거기 아파트만 들어서 있죠. 상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거기 들어가니까 이게 지정됐으니까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처음에 그 조성할 때는 아파트만 지었죠. 아파트만 지어놨어요. 예. 거기서 이제 입주한 사람들이 가까운 지역으로 상업 활동하기에는 멀다는 거죠. 시내 내려오든지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럴 경우에 이런 걸 지정해서 여기에는 복합 상가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뭐다? 복합 용도 지구 이럴 때 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래 이렇게 들어보니까 용도 지구는 결국은 자, 용도 지역을 그대로 이 용도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이 넓은 지역을 일반 기준에 따라 그대로 적용해 보니까 용도 지구가 필요한 곳은 용도 지역이 부족함이 생겼죠. 다 부족해요. 뭐 경치를 가린다, 뭐가 어떻다. 그 부족한 점을 보완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용도를 줄이거나 늘려서 보완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 보완된 기준에 따라 건축해 함으로써 용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자 메꿔주는 제도가 뭡니까? 용도지구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해만 하면 다 맞춥니다. 알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다 틀린 거예요. 자, 올해 30회 문제에 뭐가 나왔습니까? 용도지구 종류를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용도지구 뜻만 물었어요. 용도지구 뜻. 다음 중 갈론안에 들어갈 말은 무슨 말이냐? 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의 제한 이 세 가지 안을 강화 완화해서 건축하는 제도는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용도지구죠. 그런 뜻이에요. 쉽게 이해만 하면 거기 뭔지를 몰라가지고 틀리고 오더라. 네. 당일날 시험 친 날 시험지 뺏어 보니까 니 이거 왜 틀렸노? 나 이거 뭔지 몰라요. 그래도 합격했습니다. 자, 아주 기초적인 걸 묻는단 말이에요. 올해 특히 30회 시험은 특징이 공법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초적인 거 절반, 아예 손 못 대는 거 절반. 그러니까 자, 기초적인 것만 실수만 안 하면 다 합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기초적인 걸 실수를 하니까 성적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차피 손 못 대는 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 절반 정도 기초적인 부분은 자, 쉬운 문제는 맞추고 실수 없이. 자, 그리고 손 못 대는 거는 그날 마음의 번호 잘 정지 받으면 예, 서너 개는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점수가 몇 점? 60점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 출제일이 내기 때문에 여러분 30일에도 역시 똑같은 형태 될 거예요. 절반 정도는 자 맞출 수 있도록, 절반은 못 맞추도록. 그러니까 절반에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실수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문제는 이해를 잘하고 있던 분들은 아주 쉽게 느껴졌을 거예요. 절반 정도가. 그런데 이해가 제대로 안 된 분은 좀 무슨 말인지 알기가 힘들었죠.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95쪽에 용도 구역으로 갑시다. 용도 구역.